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. 막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고 막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. 가격이 높아졌을 때 사고 낮아졌을 때 파는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누가 또 내 얘기 아니에요?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추세적인 하락일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식을 팔아야죠. 그죠? 주식시장에는 방어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. 조정이 좀 길어진다, 장기화된다 그러면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경기에 무관하고 또 배당도 높은 이런 주식 쪽으로 잠깐 이렇게 피신해 있다가 피해 있는 게 좋고요. 안녕하세요.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원 주배세계입니다. 요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시장 때문에 잠 못 드는 주린이들 많다고 하던데요. 대체 이 주식시장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건지 최석원 SK증권 센터장님 모셔보고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성장주가 조정을 받고 가치주가 부각되는 움직임이 최근 있었는데요. 네. 앞으로 그럼 장바구니에 담아야 된다면 둘 중에 뭘 담아야 될까? 예. 성장주, 가치주 대체 뭘 담아야 될지. 예, 사실 제가 주식시장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. 저는 다 좋아합니다. 성장주, 가치주 더 좋아합니다. 단지 투자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.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보통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기업 이익들이 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낮게 떨어져 있는 이런 주식을 얘기하고요. 그래서 보통 경기 민감주라고도 얘기를 하죠. 네. 그런 경기 민감주는 지금 경기 회복 초이기 때문에 좀 짧게 보고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반면에 이제 성장주는 좀 해외 기업으로 얘기해 볼까요? 예를 들면 뭐 애플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이런 기업들처럼 어떤 산업의 트렌드를 본인이 형성시키거나 또는 새 기술을 확산시키는 이런 기업들을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주식들은 보통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좀 가격이 조정을 받아요. 왜냐하면 이익이 나는 건 저 멀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해 줘야 되는 금리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저 멀리 있는 그 이익을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땡겨와야 돼가지고 가격이 좀 이제 약할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의 장점은 결국은 잘만 고를 경우에 저 미래에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좀 장기적인 목적하에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좀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경기 회복이 이제 정부에 의해서 막 시작된 거니까 경기 회복의 초기, 중기 정도뿐이 안 된 거죠. 그래서 그 가치주들의 이 실적들이 좋아질 거예요. 조금 더 확대시켜서 얘기하면 백신과 관련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사람들의 활동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투자도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그 돈으로 이제 냉장고를 바꾸더라고요.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. 한 번 갈 여행을 두 번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. 그 보복적 소비가 나타날 거다라는데 제가 보기에 내구재 사고 이런 건 이미 다 보복하셨어요.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.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춘 이른바 가치주들이 나타나겠죠.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가 나타나겠죠. 최근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이렇게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린이,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주린이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분들에게 변동성 장세 끝에 조정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지침 같은 거를 딱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추세적인 하락일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식을 팔아야죠. 그죠? 아주 심각한 조정.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나 그 옛날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보면 주식 시장 자체가 30% 이상씩 떨어져요. 이러면 정말 뭐 어느 종목이든 상관없이 다 떨어집니다. 그런데 그게 좀 이렇게 완만하게 조정의 성격을 갖는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또 훌륭하게 주식시장에는 방어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 방어주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경기 민감주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반대로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. 이게 뭐 경기가 좋거나 안 좋건 상황이 어떻게 되건 꾸준하게 기업이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대표적으로 먹는 거. 먹는 그죠? 거요? 필수 소비재들이 그렇고요. 또 어떤 게 그러냐면 여러분들 경기 나빠진다고 그래서 전화 안 하실 거예요? 전화하시잖아요. 통신주 같은. 그렇죠.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정이 좀 길어진다, 장기화된다 그러면
그런 어떤 그 좀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경기에 무관하고 또 배당도 높은 이런 주식 쪽으로 좀 이 피해 있다고 그래야죠. 잠깐 이렇게 피신해 있다가. 피해 있는 게 좋고요. 근데 더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시기에 막 변동성이 커지잖아요. 그러면 어떤 믿음들이 생기냐면 야, 내가 오르는 날과 내리는 날을 잘 구분해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자.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돼서 샀다 팔았다 하면 네. 이거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반대로 가십니다. 여기서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. 막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고 막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이 높아졌을 때 사고 낮아졌을 때 파는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누가 또 내 얘기 아니에요? 특히나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몇 번 좀 성공해서 샀다 팔았는데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해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마셔야 된다. 돈을 꾸는 거, 꿔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좀 피해야 됩니다. 돈을 꾸게 되면 꾸는 거는 늘 갚아야 될 시점이 있잖아요. 네. 그죠? 근데 그 갚아야 될 시점에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팔아서 돈을 갚아야 돼요. 사는 시점은 뭐 내가 정할 수 있지만 네. 파는 시점을 내가 정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하시는 게 주린이들한테는 특히 도움이 될 거다.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